우리 장규석 기자가 갖고 온 주제는 수륙 양용버스와 네, 네. 리버버스, 네. 서울시로 가시던 이제 확실히 교통 이런 관련 아이템들 많이 지난번에도 이제 요금 인상 관련 네.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예.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서울시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주제로 계속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뭐 보니까 뭐 이 윤석열 대통령 그 로이터 인터뷰 문제로 해서 뭐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지금 문제들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좀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쪽에 대한 얘기들 많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좀 이렇게 좀 친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멘트라 이게 네. 이제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하고요. 네. 일단은 우리 저 한강 얘기부터 일단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예. 다음 주 예고를 지금 하셨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수륙 양용버스 얘기 듣고서는 이순신 장군도 생각이 나고 아니 수륙양령하고 이순신 장군이 왜 나와? 수륙 수륙양령이라고 양용 작전 하면 있잖아요. 네. 군 뭐 이게 그런 차들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게 생각이 나죠. 네. 군용 작전 장비들. 뭐 이런 게 군사 작전 이런 게 생각나서 네. 근데 지금 뭐 리버버스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이게 다 원래는 김포 골드라인 때문에 나온 맞습니다. 얘기라면서요. 예, 네. 이게 그 일단 김포 골드라인 문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김포 골드라인, 골드라인 이름 참 좋죠. 예. 금색, 금색 라인인데. 금성. 예. 근데 이게 골드라인이 아니고 골병라인이다. 지금 골병라인이다 그러는데 네. 딱 그냥 딱 들었을 때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290%래요. 이게 뭐냐면 정원의 3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서울에서는 제일 악명이 높은 게 9호선 급행이잖아요. 네. 네. 9호선 급행이 혼잡도가 190%거든요. 그래요. 예. 이거- 그거보다도 한 1.5배. 100%더 높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걸 이제 제곱미터당으로 환산을 하면 보통 가로 세로 1m 안에 3명 이상 들어가면 좁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좁다 얘기하는데 이태원 참사 때가 가로 세로 1m 안에 9에서 10명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질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9호선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1m 안에 4, 5명, 네. 4-5명이 들어가서 너무 막 쫄리고. 힘들어요. 네. 네. 근데 김포 골드라인이 7, 8명이라고 합니다. 예. 이태원 진짜. 참사 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질식 뭐 실제로 숨을 쉴 수 질식사가 없었다. 이런 질식 사나이죠. 예. 질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얼마 전에 김현정 뉴스쇼에 질식 경험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예, 전화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이제 혼잡도 못 줄이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이거 사람 진짜 잡겠다 그쵸. 이러면서 이제 갖은 대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혼잡도가 높은 거예요? 이게 그 골드라인이 이 한계가 있어요.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 이 차량이 경전철입니다. 경전철.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타는 건 중전철이라고 하거든요. 무거운 중전철인데 서울 지하철보다 차가 작아요. 일단 경전철이기 때문에 차가 작아. 그리고 지하철이 3호선 같은 경우는 심량입니다. 편성이. 한 번에. 차량 10대가 쫙 이어서 들어오는 거죠. 네. 보통 8량, 10량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김포 경전철은 2량입니다. 네, 딱 2대 붙어서 와요. 네. 차도 작고 그다음에 차도 2대밖에 연결 안 돼요. 버스 2대나 마찬가지네요. 그게 정원이 175명이에요. 아. 시내버스도 꽉 채워서 타면 그 뭐 한 저기 2배는 타잖아요. 한 네. 40명 뭐 5, 60명 타는데 그러니까 버스 한 3대 정도 용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김포 골드라인은 2량 1편성 하면은 175명이 정원인데 네. 서울 지하철 3호선은 10량 편성을 하면 정원이 2,524명입니다. 예. 10배가 넘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김포 골드라인이 일단 수송 능력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 김포 골드라인은 또 또 성격 자체가 이 직선으로 된 광역철도예요. 그게 뭐냐면 서울로 가기 위한 철도라는 거예요. 중간에 내린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상태로 계속 김포 가야 골드라인이 되는 여기 거네요? 10개거든요. 네. 저기 어디 양촌역에서부터 해서 김포공항역까지 10개인데 다 여기 이 골드라인을 타는 사람은 김포공항역으로 가기 위해서 타는 사람들이에요. 내리는 사람 없고 계속 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밀집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이제 딱 내려서 9호선이나 5호선으로 갈아타는 김포공항역에 다 내려서 이제 타고 가는. 이 이제 철도의 이제 특성인 거죠. 이 선의 네. 특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골드라인이 계획될 때 인구가 24만 명인가 그랬는데 네. 김포에 네. 지금 50만 명이 넘어요.
예. 2배가 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당시 계획할 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서 이거는 뭐 혼잡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네. 편성을 늘리면 되지 않아요? 결국 경전철은 뭐 2량밖에 편성이 안 되니까 편성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숫자를. 네. 근데 지금도 거의 그 3분대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3분의 1 대씩 오는데도 그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줄인다고 해서 그건 뭐 거의 뭐 1분대로 붙일 거냐 그런 건 안 되고 네. 저게 편성을 배차 간격을 좁혀도 뭐 한 2분 30초 내. 그 이상은 좀 힘든 것 같아요. 크게 도움은 네. 안 되겠네요. 그러다고 네. 또 편성을 늘리자 해서 이제 그 차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이는 차량을 2대만 말고 한 4대 붙이면 그쵸. 되지 않냐.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김포시가 이 경전철을 할 때 너무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뭘 했냐면 그 도비 지원 안 받고 국비 지원 안 받고 김포시에서 그냥 자체 건설하겠다. 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 자체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차량도 차량이죠. 승강장을 플랫폼 자체가 승강장이 차 2대밖에 못 서게 만드는 아. 거예요. 예. 보통은 그렇게 설계를 할 때 공간을 좀 더 그쵸. 확보를 해가지고 맞아요. 나중에 더 늘릴 수 있게 하거나 맞아요. 네. 아니면은 지상철로 된 경우는 어. 조금 더 쉽다 그래요. 네. 그걸 하기가. 근데 이건 지하예요. 지하에다가 이량 편성을 생각하고 만들어서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근시안적인 게 뭐냐면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는 그것도 2량 편성인데 그 승강장 자체는 4량까지 늘릴 수 있도록 승강장이 설계를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빡빡하게 네. 설계를 했네요. 그때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거 안전과 관련된 또 네.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앞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뭐 다른 인파, 그러니까 플랫폼 내에서 인파 사고나 인명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급한 마음에 좀 과욕을 부렸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그거를 있다고 하려면 보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뜯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제로 나오는 게 이제 버스입니다. 버스. 근데 예. 이제 버스는 또 도로 상황과 이게 연관이 정치성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버스는 항상. 그래서 이제 김포 골드라인에 그 걸포역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해요. 네. 걸포 북변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한강 신도시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네. 거기서 풍무, 고촌 이쪽이 지나면서 이제 꽉 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포역에서부터 이제 김포공항역까지 보통 이제 골드라인을 타면은 10개 한 8개 역 정도 되는데요. 그 걸포역에서부터는. 네. 그걸 타면 김포공항역까지는 15분이면 갑니다. 15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근데 이거 이제 골드라인하고 똑같은 경로로 이제 도로 위를 달리는 이 버스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네. 김포 70번 노선인데 이 70번 버스가 김포대로를 그대로 달립니다. 똑같은 네. 라인으로 달리는데 출근 시간대에는 이게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예, 김포공항역까지. 네. 2배 걸리, 2배. 그러네요. 2배가 걸리니까. 근데 이제 김포 직장인들이 사실 김포공항역에서 다 일하면 문제 없어요. 갈아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 곳곳으로 김포공항역이 흩어지니까. 시작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시작을 타기 위해서 김포 골드라인을 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버스에서 일단 2배가 걸려. 그러네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 정말 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분산 효과가 적고 차라리 급하니까 빨리 이제 그 뭐 사람들이 되게 혼잡하더라도 일단 골드라인을 타자 이래가지고 이제 골드라인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가보고 이제 성토를 한 게 70번 노선이 김포에서는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데 개화역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딱 들어오면은 전용 차로가 없어지더라. 서울시에서 도대체 뭐 한 거냐? 전용 라인 전용 차로 만들어줘야지 왜 안 만들어주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성토를 하면서 이제 서울시를 때린 거죠. 네. 그냥 때렸을까요? 이게 사실 그 유력 대권 차기 주권 주자 간의 경쟁으로 볼 수밖에 그쵸. 없는 부분이 네. 그냥 그거를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만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페북이나 이런 SNS에 옮겨가서 그래서 오 시장이 또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원 장관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반발하고 얼마 전에 이런 한 번 식으로 또 한 판 네. 했어요. 한 판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70번 노선 버스 전용차를 왜 안 만드냐 하고 그 서울시 실무자한테 네. 이거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최대한 빨리 해서 한 서너 달 안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달은 무슨 한 달 안에 만드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직원인데 가서 또 막 이렇게 월권이죠, 월권. 이게 일종의 이제 갈굼을 하니까 이제 좀 이게 좀 황당한 거죠. 네, 황당한 네. 건데 서울시도 사실은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화역에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이 교통이 되게 이렇게 도로 상황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 뭐
저기 나들목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회전 차로도 있고 뭐 사거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그쪽은 중앙 차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가로형이라고 해서 맨 네. 가 쪽에다가 버스 중앙 차로를 네, 만들어야 네. 되는데 네. 이 서울시가 이 가로형 버스 전용 차로를 계속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회전 신호가 바뀌었잖아요. 우회전에서 무조건 섰다가 가야 되고 네. 이러기 때문에 우회전에서 차가 많이 뒤에 밀리는데 정체되니까. 우회전 가기 직전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면 우회전 차량들이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게다가 모르고 전용 차로로 들어갔다가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예, 이 교통 덫이라고 하는데 이 카메라 덫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애고 뭐 한다고 이제 가로형을 좀 많이 재정비를 하겠습니다라고 얼마 전에 자료를 내놓은 상황에서 가로형 버스 전용 차로를 또 만들어라고 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아 이거 좀 머리가 아픈 거죠. 왜냐하면 김포에서 오는 버스 70번을 생각하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또 뭐 이 개화역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나오는 차량들까지 다 생각하면 이것도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니까 이걸 또 섣불리 만들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해 봅시다 하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한 달 안에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제 서울시에서도 좀 이제 화가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고민이 일단 되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모토가 뭐냐면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서울 시민이다. 그런 자세로 정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권주자다운 예. 멋있는 마인드네요. 그렇죠. 네. 포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번뜩 드는 게 이제 김포시장이 뭘 제안했냐면 수륙 양용 버스를 제안한 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륙 양용 버스가 나옵니다. 수륙 양용 버스가 뭐냐면 부여에 지금 2대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부여의 백마강의 그 낙화암 이렇게 쭉 네, 통하면서 네. 그 이제 관광용으로 지금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2대가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인기가 좋고 제가 그래서 영상을 봤거든요. 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 육상 구간을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으로 쑥 들어가요. 진입로를 따라서 들어가면 강에서 이렇게 다시 버스가 들어간 다음에 버스가 둥둥 떠서 이렇게 네.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이면서 배예요, 배. 이거는 배로 네네. 허가를 받고 그렇군요. 운전하시는 분도 기사라고 부르지 않고 선장이라고 네. 부릅니다. 항해사 자격증. 두 가지 라이선스가 다 있어요. 항해사 자격증이 있어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배예요, 배. 배인데 이제 버스처럼 생긴 배죠. 그러니까 그 버스처럼 달리다가 또 배로도 가고 이제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김포시장이 제안도 했고 하니까 수륙 양용 버스를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자. 우리 또 오세훈 시장이 또 한강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한강 그래서 러버시죠. 한강으로 또 버스가 간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의도까지 한번 수륙 양용 버스가 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한강을 달리는 수상 버스인 거죠, 이쪽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수륙 양용 버스가 지상에서는 한 8, 90km까지 달린대요, 시속. 그러니까 보통 버스하고 똑같죠. 네.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정원이 이게 배다 보니까 입석은 불가능. 입석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정원은 40명 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수송 용량이 40명이면 좀 작잖아요. 그쵸. 작고 또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물에서 느려요. 네. 그렇죠. 이 10노트인데 그러니까 최대 시속이 시속으로 치면 18km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 행주대교 남단에서 여의도까지 14km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18km를 최대로 달려도 한 40분 조금 넘게 걸립니다. 네. 예. 출근기 너무 바쁜데. 너무 힘들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강남 반포나 압구정까지 간다 이러면 이거는 완전 거의 2배 이상 걸리니까 뭐 이건 네. 논외잖아요. 네. 게다가 이게 버스 한 대가 25억입니다. 지금 그 시내버스 이 버스 한 대 2억이거든요. 예, 그 3억 정도 하죠. 예. 그러니까 버스 10대 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이준석 또 전 대표가 또 그 얘기 됐잖아요. 2시간 걸린다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서 네. 사실은 그 검토해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급한 대로 뭐 수륙 양용 버스 생각해 봤는데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리버버스. 리버버스와 네. 수륙 양용 버스의 차이점은 뭐예요? 리버버스는 여객선이에요. 그냥 여기서. 배예요. 배입니다. 배. 네. 배고 보통 이제 그 강을 끼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흔히 있는 교통수단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한강을 워낙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낯설긴 한데 강이 있는 도시에는 웬간하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렇구나. 네. 이게 뭐냐면 그 한 200명에서 런던 템즈강 같은 경우는 한 150명에서 200명. 뉴욕에 이제 NIC 페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150명에서 350명까지 태울 수 있어요. 배 한 대가. 네. 예. 그리고 그 버스처럼 각 정거장이 있는 거죠. 강을 네. 따라서. 예. 아. 그래서 이제 한 10개 정거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음. 뉴욕 같은 경우는 노선이 6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6호선까지 있는 거죠. 네, 예. 네. 6호선까지 그렇네요. 있는 거고 어. 용량이 이제 그 정도 되고 속도는 어떻게 되냐? 시속 네. 50km 정도 나와요. 아까 예. 수륙 예. 양육버스보다 훨씬 빠르네요. 한 3배 가까이 빠르네요. 3배 가까이 빠른 거죠. 어. 그러니까 여의도까지 행주대교 남단에서 여의도까지 20분. 예. 시간은 괜찮네요. 예. 20분. 그다음 수송 능력도 사실 경전철이 아까 봤지만 한 17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여객선이 훨씬 많이 태울 수 있어요. 어. 예, 한 200명 정도 태울 수 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뭐 빨리 갈 수 있으면 이거 좀 괜찮지 않나?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저도 같이 유럽 출장을 갔지만 그때 템즈강에서 이 리버버스를 직접 타고 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빠르고 금방 도착하고 그다음에 그 승차감이 되게 좋았어요. 네, 흔들림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나온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기름 냄새도.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버스야? 하고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급히 알아봤는데 2019년에 이제 이게 들어온 이제 신형 선박이고 네. 신형 선박 같은 경우는 자세 제어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연도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동안. 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되게 좋은 면만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예, 그게 대량으로 운송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한 번도 운행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리버버스가 어떻게 운행될지 사실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 그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약간 이제 거리감 있는 거죠. 제일 먼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그 기후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들은 이 여름에 이게 수량이 많이 늘었다가 그렇죠. 겨울에 수량이 많이 줄고 하산기의 수가 되게 높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홍수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홍수 때 이거 태풍 불고 이럴 때 운행할 수 있을까? 이제 약간 그런 부분. 심지어 뭐 주변 도로까지 통제가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렇죠. 네. 배수부지 배가 잠기고 떠다닐 수 이러니까. 없잖아요. 예.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이제 강이 얼면 어떡하냐. 이제 그쵸. 이런 부분들. 한강 얼잖아요. 네. 실제로. 저도 강변에 살고 있지만. 네. 예. 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기후적인 문제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수상버스, 수상택시를 오세훈 시장이 이제 네. 한강 르네상스 할 때 이제 도입을 했다가 했었죠. 망했는데 네. 예. 이게 이제 한강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강에 내려서 이렇게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다른 교통수단으로 연결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PM이라든지 뭐 따릉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뭐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야 관계 없겠지만 근데 그거를 못 활용하는 뭐 더 나이 어린 층도 있을 거고 고령층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그것도 역시 날씨의 변수를 받는 맞아요. 비 실외 오면 좀 힘들고. 그러니까 비 오면 안 되고 눈 와도 안 되고 뭐 태풍도 안 되고 뭐 황사 심해도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저도 연결성 문제가 가장 그쵸. 중요하지 예, 않겠나. 접근성 연결성인데 그래도 보통 이제 리버버스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자전거를 싣고 탈 수가 있어요. 예, 뉴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를 싣고 자전거 선착장에서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역을 재봤어요. 네. 뭐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는 걸어서도 5분이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압구정역 같은 경우는 그 선착장에서 내려서 한 5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찍어 보니까. 네. 그리고 반포 같은 경우도 반포에도 선착장인데 반포 선착장 같은 경우도 서초나 이쪽으로 빠지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랑 같이 활용하면은 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말하면 입지가 좋은 특정 지역이고 한강이라는 게 이제 그 지역마다 똑같은 거리만큼 강변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부의 어떤 경사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지나다니는 나들목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거 다 다른 상태여서 그쪽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에 계신 네.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네, 하나.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검토해봐라고 검토를 지시를 해놓으니까 그 전부터 이미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나들목에서 접근성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셔틀을 놓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년 안에 일단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후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네, 네. 그다음 문제가 이제 비용 문제인데 그 다른 외국 같은 사례도 뉴욕 같은 경우도 보통 4불 정도 해요. 4불. 싸지 않네요. 네. 네, 4불 정도 하는데
다른 교통수단이 한 3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불 정도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비싼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취재하면서 봤을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네. 김포에 선착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네. 이거는? 김포 가기 전에 예. 신곡 수중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주대교가 있고 그 다음이 김포대교가 있고 그 네. 김포대교 뒤로 한강 신도시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음. 근데 한 김포대교 바로 앞에 김포대교 바로 뒤에 그 신곡 수중보라는 게 있어요. 네. 오. 그러니까 한강이 수위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드러나 있는 수위는 이 정도지만 수중보가 있어서 배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 배가 부딪힙니다. 네. 어. 그래서 행주대교 남단이라고 서울시에서 끝까지 행주대교 남단이라고 한 얘기가 네. 행주대교 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더. 아, 배가. 네. 그래서 행주대교 남단까지 김포 시민들이 행주대교 남단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네. 일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요. 어. 네, 한강 신도시에서. 야. 네. 쉽지가 그래서 않네요. 네. 뭐 버스 노선을 개발을 하던가 셔틀 버스를 만들던가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직접 그 행주대교까지 와서 뭐 거기서 타고 여의도 가고 압구정 막 반포까지 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일단 행주대교 남단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보를 손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를 해체해야 됩니다. 가능한 네, 건가요? 보를 해체해야 되는데 보는 사실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군사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수상으로 이렇게 침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보. 암암리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 신곡 수중보 뒤로는 사실 군사 지역이에요. 아. 네, 그래서 배를 운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규제들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근데 그런 안보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김포의 선착장을 만들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버버스라는 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 네. 그래서 좀 셔틀버스를 만든다거나 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다음에 리버버스를 할 때도 한꺼번에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은 김포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특화된 뭐 노선을 개발을 한다거나 여의도까지 뭐 직결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처음에 이제 뉴욕 페리 같은 경우도 6개 호선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1호선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다가 네.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하니까 점점 이렇게 늘려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리버버스 같은 경우도 한강에다 만든다고 하면 일단 그 골드라인이 문제니까 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특화된 거를 일단 한번 운행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좀 늘려나가고 기존 선착장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만 들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존 선착장 활용하고 그다음 셔틀버스 이런 것들 그러네요. 연계만 좀 잘 찾아내면 일단 운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운행을 좀 해보고 확대를 하거나 네. 뭐 이런 방안들 좀 지혜를 짜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대안들은 뭐 전용차로 셔틀버스 얘기하지만 도로가 지금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전용차로도 아까 얘기했지만 교통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버스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골드라인 자체를 늘릴 수도 없어요. 그런다고 이량 편성 네. 이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륙 양용이 나오고 리버버스가 나온 얘기는 남아있는 지금 이제 남아있는 데는 한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좀 특화되게 그나마 이게 김포 시민들이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으로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고요. 네. 그래서 좀 지혜를 많이 좀 짜봐야겠다. 그런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두 사건이 다 제가 출입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랑 관련된 네. 사건인데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이미 재작년 말 하반기부터 집값이 그렇죠. 떨어 네. 빠지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어서 예견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 골드라인 더 오래됐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뭐 9호선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혼잡도 높다 이래가지고 문제 제기가 되고 했지만 뭐 민자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어서 손 못 대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네.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뭔가 복잡하고 사안이 어려우니까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가 뭐 하겠습니다 말을 해놓고서 그동안 안 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3분 돌아가시고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게 사회적 재난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다음에야 대통령이 빨리 이거 해봐라고 지시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골드라인도 이게 사고가 그전에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요번 같은 경우는 진짜 호흡곤란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조금만 더 지나가면 네. 사람이 죽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 상황까지 넘어간 다음에서야 부랴부랴 이걸 알아보고 했다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하다못해
그러면 뭐 승강장을 늘릴 수 있냐? 아주 대규모 건설을 해가지고 사실 역을 리모델링해도 한 1년, 2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1년, 2년을 벌써 수년 전에 했다고 하면 이미 해결됐을 어, 문제인데 네. 이런 식의 정치적 역량을 투입을 못 하고 있다가 이게 음.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의지가 있는 장관이 오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 여론 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결단을 하거나 이런 정도까지만 가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죠. 이 아닌가. 사단이 나는 게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예. 네. 그 전까지는 묻혀 있다가 뭐 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정치권에서 이 총선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씁쓸함이 있죠. 네. 네, 선거를 앞두고만 바삐 움직이지 말고 그 전에 미리미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네, 오늘 그럼 뉴스 쏙쏙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